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북아시아 최고의 주식 유튜버 고모가 인사 올리겠습니다. 간밤에 나스닥 또 한번 폭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이번엔 또 했고요. 마이너스 1.31%. 차트가 너무 안 좋았던 게 이게 일일 차트거든요.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했어요.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그 전에 5일간 5거래일간 폭락으로 당연히 매수세가 좀 몰려가지고 이제는 좀 마무리 국면이 아니겠느냐, 단기 저점 한번 찍어주지 않겠느냐, 단기 사이클로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흐름이 예상했던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쭉 끌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 정도 굉장히 높은 폭락을 보여줬고요. 시초가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31%고 장 고점 대비해서는 2% 정도 돼 보입니다. 이런 그래프 굉장히 안 좋은 그래프죠.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고압에서 유지되지 못하고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6거래일 연속 나스닥이 지금 폭락을 했고요. 8월 26일부터 굉장히 큰 폭의 하락, 여러분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니 여전히 하면서 다 알고 계시죠? 4% 폭락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1%씩 폭락을 했어요. 어제는 또한 상승을 보여주나 했는데 0.26% 폭락해가지고 이제 하락 국면이 마무리되나 그러기 싶었는데 오늘도 큰 폭의 하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상은 언제나 틀리다, 이걸 다시 한번 증명을 해냈고요. 여러분 디스클레이머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왜 이렇게 많이 폭락을 했냐, 신문 기사 한번 보면 견조한 고용지표의 하락, 고용지표가 견조한데 왜 하락을 했지? 이런 의문이 좀 드실 거예요. 나스닥 6거래일 연속 밀려. 나스닥뿐만 아니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우리나라도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큰 좀 대형 우량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낮은 여러분들 용어를 빌리자면 잡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존스 30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굉장히 우량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형주 중심 S&P 500도 코스피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우존스 30은 한 1% 하락을 했고요. S&P 500은 마찬가지로 한 1% 정확히 일치하게 하락을 했네요.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폭락을 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나스닥은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비교될 수 있으니까 다우존스나 S&P 500 같은 이제 가치주는 좀 하락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장에서 전형적인 모습이죠. 대형 우량주들은 하락폭이 좀 낮게 제어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장성에 베팅하는 수요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전으로 돌아가는, 그야말로 상승이 높았던 만큼 골도 깊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보셔도 다우존스나 S&P 500 대비해서 30% 정도 더 하락한 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죠. 이 정도 비율로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반도체주가, 우리나라 반도체주 하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직결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에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반도체주가 또 간밤에 내렸습니다. 그 전날에도 한 7%, 5% 이 정도 내렸었는데요. 이번에도 어저께도 좀 폭락을 했어요. 보통 7% 이렇게 대형주가 떨어지면 그 다음날은 보통 한 1%라도 상승 주고 이런 게 좀 일반적인데, 또 한번 폭락을 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조 바이든 미국 정부로부터 중국 수출 중단을 통보받은 엔비디아, AMD는 전장 대비 각각 2% 하락 마감했다. 전장에 굉장히 큰 폭의 7%, 5%를 하락을 했는데 또 한 번 어제 맞아가지고 이틀 하면은 거의 마이너스 10%. 개미들은 마이너스 10%면 아마 못 견디고 손절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0% 정도면은 한 반대 매매 어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아마 좀 미국 개미들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지 미국의 반도체주로 영향이 끝나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악영향이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한동안 좀 주시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이른바 골디락스 고용보고서,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즉 실업자는 줄고 고용자는 많아져가지고 그 사람들의 임금으로 미국 경제 전체에 뿌릴 수 있는 가용 돈이 늘어났다, 그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면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떨어졌죠. 장 초반엔 좀 오른 거 보셨죠? 뉴욕 증시에서는 안도 랠리가 펼쳐졌다, 여러분도 보셨죠? 전날 차트가 이런 차트를 보여줬었어요. 하루치인데 굉장히 큰 폭의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복구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다음날 상승 출발로 시작할 거라는 기대가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상승 출발은 맞았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죠. 하지만 탄탄한 고용시장을 기반으로 페드의 긴축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재차 확산. 고용시장이 이렇게 좋고 경제가 좋으면 페드에서 지금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재차 확산했다. 그래서 증시는 고꾸라졌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는가 봐요. 이토로의 칼리 콕스 미국 투자 분석가,
뭐 투자 분석가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여전히 많은 긴장이 있다. 인플레이션과 고용시장이 균형을 되찾고 있다. 시장은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 인터뷰 좀 해주십시오. 저 공마도 인터뷰에서 뭐 이렇게 알 수 없는 말, 어디 책에서 보고 들은 말 여러분한테 해줘버리면 여러분들 또 깜짝 놀라버리죠. 무슨 뜻인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데 깜짝 놀라는 컨센서스는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수가 1%가량 떨어졌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더 안 좋았다. 보시다시피 여러분, 지수는 한 1%밖에 안 떨어졌는데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볼 수가 있어요. 그나마 에너지주는 좀 선방을 했던 부분이 눈에 띄고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세계 최고의 시집가 총액을 보여주고 있죠. 뭐 삼성전자의 한 10배인가? 그 정도 되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어마어마한 하락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도 눈에 띄고 아마존은 좀 약보합 정도로 끝났고요. 뭐 구글,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치주의 대표 주자인 버크셔 해서웨이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네요. 이렇게 뭐 지수 1% 하락했다. 이런 내용보다 하락 내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폭락을 했다. 이런 내용이 뭐 개별 종목에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개별 종목 실적을 발표했지만 그다지 시장에 먹히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실적이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선호도보다 시장 전체에 대한 하락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 1350원 뚫어가지고 뭐 13만 년 만에 처음이니 14년 만에 처음이니 이런 말을 들었던 게 이틀 전이었죠. 근데 그 사이에 또 10원이 올랐습니다. 하루치 그래프 한번 보시면 내용은 더 안 좋았어요. 이때까지 너무 올랐으니까 환율이 이제 좀 떨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반영을 좀 초반에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고 상승 추세를 이제 타기 시작했죠. 환율이 전반적으로 환율 상승을 한다는 게 뭐 컨센서스로 보이는 것 같아요. 장후반 굉장히 높은 수준 올라가지고 1364원 고점 찍고 그 이후 안정화되긴 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안 좋았다. 장중 내내 오르기 시작했다. 즉 장중 내내 달러를 살려는 움직임 있었다. 더 중요한 움직임은 달러를 살려면 뭐를 팔아야 됩니까? 원화를 팔아야 되죠. 원화를 팔려는 움직임, 원화에서 도망가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1년 차트 한번 볼게요. 원달러 환율, 여러분 이런 그래프 주식시장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일주일간 환율 폭등으로 이제 첨탑이 완성돼 버렸어요. 이 꼭다리 보이시죠? 날카로운 첨탑이 이미 완성돼 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때까지 그래프가 이래요.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이렇게 환율이 거꾸라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럼 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차트로 봐서는 뭐 여러분 여기 높아질 가능성에 방점을 찍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프만 봐도 여러분 최소한 수학의 추세, 모멘텀 이런 거 배우셨던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좀 예측 가능한 그래프가 완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동북아시아 최고의 공마와 함께하는 공모주식 엔처테크 나스닥 6거래일 연속 폭락 소식 전해드렸고요. 한국은 더 위험하다. 미국 나스닥이 기침해버리면 한국은 바로 이제 각혈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추세로 봤을 때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걱정된다. 게다가 환율까지 2중고 3중고까지 근처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점을 찾아셔가지고 국민들 안심하고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희망은 가지고 보겠습니다.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공무신 마사지맨이었습니다.